타인의 장점을 솔직히 인정한다. 누군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녔다면 그에게 먼저 독창을 청하여 그 미성을 음미해 본다. 그런 후에 합창을 하면 더욱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타인의 재능을 질투하지 않고 솔직히 인정하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어받아 나의 성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일생일대의 결심이기에 무언가를 함께 배울 동료를 만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진심으로 배울 마음만 있다면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저절로 끌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의 길을 함께 걸어갈 동료를 만나기는 몹시 어렵다. 그것은 일생일대의 결심이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타인에게 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물에 담긴 마음. 친구에게 선물을 받으면 아무리 저렴하고 소박한 것일지라도 고마움을 표현하라. 또한 아무리 값비싼 물건일지라도 사양하지 말라. 과자 하나를 받았든 훌륭한 마차나 말을 받았든 똑같이 고마워 라는 한마디로 감사를 표현하면 된다. 왜냐하면 그 선물에 담겨 있는 것은 똑같은 우정이기 때문이다. 단 친구가 조상님께 바칠 곡물을 나누어 주었을 때에는 깊이 머리 숙여 감사해야 한다. 이는 친구를 향해서가 아닌 그 조상님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진정한 우정.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불행히도 시신을 거둘 리가 없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맡겠습니다 라며 거두고 당신의 집에서 정성껏 장례를 치러라. 이것이 우정이다. 장례식은 불길하다. 재수없다. 귀찮다는 이유로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진정한 우정이 아닌 것이다. 우더른에게 지켜야 할 예의. 마을의 행사나 모임에 참석했을 때에는 행사가 끝났다고 하여 곧바로 자리를 뜨지 않는다. 먼저 연로하신 분들과 손윗사람을 배웅한 후에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어떤 자리든지 연로하신 분과 손윗사람을 내버려 둔 채 먼저 자리를 뜨는 것은 배려가 결여된 예의 없는 행동이다. 진정으로 정직하다는 것. 타인의 실수를 비방하고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 마치 대단히 올곧고 정직한 행동인 양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타인의 결점을 들추는 것은 결코 정직이 아니다. 스스로가 인생의 바른 길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꾸밈없이 실천하여 자신에게 당당한 것이 바로 진정한 정직이다. 태양과 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태양과 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절교를 선언할지라도 태양과 달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 오히려 난처해지는 것은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면 내가 하찮은 허세나 고집으로 상대를 부정해 본들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저 상대방의 훌륭함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가르침을 청하는 편이 진정 자신을 위하는 일이다. 효도의 형태. 예의범절은 배려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형태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효도 또한 예의를 지키면서 행해야 한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매사에 공경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언제나 예의 바른 태도와 공손한 말투로 모신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생전 고인이 소망했던 대로 장례를 치른다. 사후에는 평온한 안식을 바라며 매일 정성껏 기도를 올린다. 이것이 올바른 효도의 형태이다. 가장 중요한 효도의 덕목. 부모는 그 무엇보다도 자녀의 건강을 염려한다. 그러므로 늘 자신의 건강을 살피며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돌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효도의 첫걸음이다. 부정하지 않는다. 현재의 생활과 동떨어진 선대의 방식을 고수하는 부모의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부모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진중하고 부드러운 말로 간청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의 순응하고 그들 시대의 방식을 존중하라. 내용이 아무리 옳다 한들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불효가 된다. 설령 시대착오적일지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 가치관에 따라 인생을 엮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배려이고 또 효행이다. 독단으로 범하는 실패를 막으려면 자식이 아버지로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때에는 다음의 과정을 차례대로 따른다. 먼저 아버지의 일을 묵묵히 따르며 일에 대한 신념을 관찰하고 인생관과 가치관을 습득한다. 이윽고 아버지가 일선에 물러나면 그가 해온 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돌이켜본다. 이 방식이 아버지가 신념을 관철하기 위한 최선의 것이었을까? 라고 스스로 사고해본다. 이 같은 단계를 밟으며 성장하는 사람은 주제넘게 앞서 나감으로써 범하는 실패를 피할 수 있다. 사랑한다면 고난을 경험하게 하라.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소소한 문제까지 대신 해결해 주려는 부모가 있다. 어려움을 겪는 자식의 모습이 안타까운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일 것이다. 허나 그렇다고 하여도 자식의 앞길을 대신 닦아주는 것은 아무런 무기 없이 자식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과 같다. 사람은 인생에서 부닥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큰 역경 앞에서 홀로 맞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면 고난을 경험케 하라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상하관계의 근본은 인륜의 정의다. 세상에는 평등을 주장하며 사회의 상하관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이들도 부모 자식 간의 정은 당연히 지니고 있을 터 부모라면 자식이 사랑스럽고 자식이라면 부모가 존경스러울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의 주장은 모순이다. 그 역시 실제로는 사회의 상하관계를 마음속으로는 인정하는 것이다. 사회의 상하관계란 부모 자식 간의 정의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조직체계란 본디 다른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애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 현명한 이를 공경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여인을 동경하는 마음과 같다. 여인의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배어 나오는 것이며 젊은 여인이든 성숙한 여인이든 그 아름다움의 본질은 엄마로서 아이를 사랑하고 귀여워하는 다정함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한편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란 주위 사람들과 세상 그 자체를 사랑으로 온화하게 감쌀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현명한 사람과 아름다운 여성은 본질적으로 지극히 가까운 존재라 할 수 있다.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요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연로한 부모를 두고 식사만 제때 차려주어도 효도하는 것이다 라며 마치 자비를 베푸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큰 잘못이다. 사람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말에게도 매일 먹이를 준다. 먹여주기만 하면 된다. 는 태도는 연로한 부모를 개나 말과 같이 취급하는 것과 같다. 그런 취급을 받고 기뻐할 사람이 있을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물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해주어도 진정한 효도가 아니다. 절대적 사랑의 관계.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많은 잘못을 저질러도 아이를 감싸고 싶어 한다. 자식 또한 아버지가 아무리 큰 죄를 지을지라도 아버지를 감싸려 한다. 부모와 자식은 절대적 사랑의 관계이기에 이것은 틀린 일이 아니다. 가족은 가족을 감싸야 한다. 만약 죄를 저지른 이가 가족에게까지 버림받는다면 그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속죄도 할 수 없다. 사람은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죄의 무거움을 지각하고 비로소 속죄할 수 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자식의 얼굴이다. 효도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보이는 자식의 얼굴이다. 부모의 일을 돕고 귀한 음식을 장만해 부모를 모시는 것은 분명 훌륭한 효도이겠으나 그 표정이 평온하지 않다면 모처럼의 효용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자식이 괴로운 얼굴을 하고 있으면 부모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다 해도 기쁘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의 나이를 기억한다. 연로하신 부모의 나이를 알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효도의 첫걸음이다. 그로써 이렇게 오래 살아주셔서 기쁘다는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 그리고 벌써 이렇게 늙으셨구나. 생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 라며 부모의 남은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필 수 있다. 이 두 마음이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해준다. 배움이 깊을수록 배움이 깊어짐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의 다양한 가능성과 가치, 인생관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배운 사람일수록 자신만 옳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배움이 깊을수록 완고해지지 않는 것이다. 달리 말해 완고한 사람이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과거를 볼 수 있어야 현재를 미래로 이끌 수 있다. 마치 식은 죽을 다시 뜨겁게 데우듯이 과거의 역사를 자신의 마음속에 선명히 되살려 본다. 이 정도로 역사를 깊이 공부하면 미래의 역사가 보인다. 이를 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현재의 역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 싶다면 진정한 공부란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가 사각형에서 하나의 모서리를 알려주면 나머지 3개의 모서리를 스스로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한다. 배운 내용에 대하여 그만큼의 사고를 이끌어낼 정도로 나름의 고민과 연구를 하는 학생이 아니면 좋은 교사는 오랫동안 지켜보려 하지 않는다. 좋은 스승에게 오래도록 배우고 싶다면 배움의 의지와 정열을 가슴에 품고 스스로 사고하라. 두 가지의 균형이 중요하다. 지식을 집어넣기만 할 뿐 그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일의 올바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역으로 지식을 확실하게 익히지도 않은 채 제멋대로 생각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독단적인 결론에 도달해 버린다. 이건 역시 일의 올바른 모습을 볼 수 없다. 지식을 얻는 것과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중요하다. 진정으로 아는 사람.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설픈 기억이나 엿들은 풍어로 다른 이에게 이야기를 전하다 보면 나는 이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확실히 알고 있는 것만 안다고 자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라. 이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마음의 성장은 타인과의 소통에서 시작된다. 책을 통해 지식을 얻은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마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보다 우선하여 행할 것이 있다. 먼저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성심껏 행한다. 다음으로는 존경할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하며 그를 돕거나 그의 언행을 보고 배운다. 그런 후에도 여유가 있다면 그때 책을 접한다. 사람과의 소통을 제쳐놓고 단순히 책 속의 지식에만 빠져들면 진정한 마음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행하지 않는 지식. 무언가를 배우면 그것을 실제로 행해봄으로써 그 이치를 깨닫기 전까지 다른 공부를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는 실천 없이 지식만 집어넣은 것은 단순히 지식욕을 만족시키는 놀이로 전락할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이다. 넓게 배우고 예로써 행한다. 폭넓게 배우고 많은 지식을 익혀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을 다듬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리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 행동으로 실행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예의를 지켜 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이해받고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늘 자신을 되돌아본다. 아직 충분히 터득하지 못했거나 자신의 머릿속에서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것을 타인에게 말하는 것은 마땅히 경계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무언가를 배우는 도중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같은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그렇기에 늘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깊이 새긴 후에야 타인에게 전할 수 있다. 무언가를 배우면 그 의미를 충분히 생각해 보지도 않고 어설픈 지식을 내세워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다. 그 같은 사람은 마치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애써 배운 지식까지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다. 배움이란 타인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닌 마음의 성장을 위해 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혜나 지식은 자신의 마음속에 먼저 확실히 새긴 후 다른 이에게 전해야 한다. 배움에 대한 정열을 불태워라. 좋은 교사는 진심으로 배움을 갈구하는 학생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는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알고 싶어 조바심을 내라. 공부하고 싶다 라고 크게 소리칠 정도로 강한 의욕에 사로잡혀라. 이 정도의 절실함이 없으면 좋은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 배움으로 무언가를 터득했다면 자기 방식으로 설명하고 싶어서 안달을 내야 한다. 애써 공부했는데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 라며 안타까워하라. 이 정도의 열의가 없으면 좋은 교사는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주지 않는다. 좋은 교사에게 배우고 싶다면 배움에 대한 정열을 불태워라.